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왕들의 일생. 오늘 고구려 제4편. 4편이긴 한데 오늘은 5대왕. 모본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모본왕.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게 이 왕이 처음부터 폭군이었던 게 아니에요. 자, 우선 이 모본왕의 가족 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모본왕 대무신왕의 아들이죠. 그리고 대무신왕에 이제 정비가 있고 후비가 있는데, 모본왕은 정비의 소생입니다. 그리고 그 이복형으로는 호동왕자가 있고, 그리고 또 삼촌들이 또 엄청 많죠. 뭐 이후에 뭐 모본왕 이후에 이제 뭐 권력을 이제 승계한 태조왕 쪽 그 아버지인 그 고추가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제사 같은 경우도 있고, 그리고 그 모본왕의 이제 전임 왕이었던 민중왕 같은 경우도 대무신왕의 동생이니까, 즉 모본왕의 숙부죠. 자, 그리고 이제 민중왕이 재위 5년 만에 뭐 아무 특징 없이 죽습니다. 뭐 이러한 뭐 모본왕의 가족들 얘기를 할 때, 자, 뭐 호동왕자 이야기는 뭐 전편에서도 이제 다뤘으니까 이번 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뭐 호동왕자가 그 모본왕의 어머니인 그 정비의 모함 때문에 이제 죽었죠. 그리고 나서 대무신왕이 전편에서 보면은 오래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그 주몽처럼 39세에서 한 40세 정도의 이제 나이에 죽어요.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본왕이 너무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무신왕의 동생 해색주라는 이제 모본왕의 숙부가 고구려의 이제 제4대 민중왕으로 즉위를 합니다.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민중왕은 재위 5년 만에 뭐 별다른 특색 그런 거를 별로 남기지 않고 진짜 희미한 존재감으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모본왕이 드디어 이제 왕에 오르는데, 자, 이 모본왕의 이름은 해우 혹은 해에루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학계에서도 사실 이 고구려의 왕족의 성씨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요. 그 주몽 때부터 뭐 유리는 뭐 처음에는 해씨였겠지만은 뭐 쭉 이제 고씨가 이제 세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, 그리고 이 유리 때부터 이 모본왕 때까지 쭉 이제 해씨가 그 고씨 대신에 이제 왕위를 이제 세습했다가, 그 다음에 태조왕 때부터 다시 이제 고씨 승계를 했다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자, 아무튼 이 모본왕의 이름이 그 휘가 해우 혹은 해에루인데, 뭐 해씨 고구려설이라고 하죠. 그 해씨 성을 이제 모본왕 때까지 이제 유지를 했다. 이럴 경우에 성은 해고 이름이 우 혹은 에루가 되는 겁니다. 뭐 만약에 고씨 성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성은 고고 이름이 해우 혹은 해에루 이렇게 되는 거죠. 즉 고해우 혹은 해루 이렇게. 자, 어쨌든 이렇게 모본왕이 즉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본왕 이게 처음부터 폭군은 아니에요. 자, 이 모본왕이 재위 2년에 이제 후한의 영토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, 태원하고 그 어양 그리고 북평 상곡 이제 이곳들을 이제 막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 요동태수로 있던 그 재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본왕이랑 이제 화친을 그 요청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뭐 중국을 상대로 그 영토가 큰 나라를 이제 상대로 그 여러 이제 성읍들을 이제 막 공격해갖고 이제 점령도 하고 하니까는 이 모본왕이 이게 어때요? 이게 기가 살지. 이게 기가 사니까 야, 이제 점점 이제 자신이 이제 좀 잘난 줄 알았을 거야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모본왕이 이제 너무 좀 자아도취에 빠져드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이제 한 재위 3, 4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말년쯤 되면은 이 모본왕이 점점 이제 사람이 횟가닥 맛이 갑니다. 그래서 이 모본왕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자기 방석이나 베개같이 뭐 깔고 앉고 뭐 그 베고 눕고 이런 짓을 해요. 그러면 뭐 거기 깔린 사람들 뭐 가만히 있겠냐고. 뭐 당연히 뭐 그 불편하니까는, 무거우니까는 좀 몸을 좀 이리저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무슨 방석이나 베개가 그렇게 움직이냐고 바로 칼을 들어서 그 인간 베개를 그냥 칼로 베어버려 죽여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이 두로라는 사람이 마침 그 모본왕의 인간 그 베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깔려 있었는데,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두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칼로 모본왕을
죽여버립니다. 그리고 이 모본왕의 이 시신이 모본원이라는 곳에 이제 매장이 돼가지고, 그래서 시호가 이제 모본왕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은 거예요. 사실 이 고구려 왕들이 은근히 이제 자기가 묻힌 지명에 따라 가지고 그 왕호라고 해야 되나, 이게 그 시호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그런 호를 그 부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고국천왕 같은 경우도 이제 묻힌 데가 고국천이에요. 그래서 그러게 된 것이고, 그리고 뭐 산상왕이나 뭐 그런 왕들 역시 자기가 이제 묻힌 지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왕호를 받았어요. 물론 아닌 왕들도 있죠. 그 동천왕이라든지, 뭐 동천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를 이제 동쪽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이제 동천왕인 거고, 그리고 대무신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묻힌 지명의 이름이 뭐 대무신 그런 게 아니죠. 대무신왕은 그냥 말 그대로 큰 무예의 신 뭐 이런 뜻이죠. 이런 뭐 존경의 의미가 담긴 왕호라고 할 수 있고, 그런데 이제 모본왕이라든지 봉상왕, 뭐 산상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묻힌 지명에 거기서 이제 따와서 그 시호를 받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모본왕이 이렇게 모본원에 묻혔는데, 그리고 나서 그 대무신왕의 동생이자 민중왕의 동생들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, 아까도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고추가 벼슬을 하고 있던 그 고제사의 아들 그 궁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모본왕을 대신해서 임금이 됩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해시 고구려서를 따른다면은 이때부터 해시에서 진짜 게르부 고시로 권력이 이제 바뀌는데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모본왕을 죽인 게 이제 두로인데, 이 태조왕이 즉위를 하고 나서 이때부터 두로라는 사람이 기록이 없어져 버립니다. 완전 말 그대로 증발, 그냥 모본왕만 죽이고 그냥 어떤 기록에서 남지 않아요, 이 사람은.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또 어떤 혹자들이 이 태조왕이 은밀히 그 두로를 사주를 해서 이제 모본왕을 죽이고 게르부 고씨의 천하를 만든 게 아니냐, 뭐 이런 썰들이 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편은 좀 짧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모본왕이 일생이 뭐 기록이 뭐 그렇게 썩 자세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, 뭐 별다른 특징이라 봤자 후안에 아까 그 네 영지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점령한 거, 그거하고 나중에 이제 폭군돼가지고 함부로 인간 베개, 인간 방석 이런 거 뭐 사람 깔고 앉고 그랬다가 그 폭군으로서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시해당한 뭐 그런 행적들이, 그런 뭐 주요한 2개 정도의 행적들이 이게 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모본왕을 뭐 더 다룰 건덕지가 없어요. 무슨 뭐 연산군 같이 뭐 그 재위 몇 년에 뭐 무슨 정책을 했고 뭐 이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. 뭐 그 애초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그 기록 상에서 보면은 왕들의 행적이 뭐 그렇게 썩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이게 그 고대사다 보니까. 자, 그러면은 이 게르부 고씨, 이제 이 해씨가 이제 뭐 소노부다 뭐 그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, 어쨌든 그 해씨에서 이제 게르부 고씨로 이제 정권이 이제 체인지된 그 첫째 태조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뿅.